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평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발차기. 대부분 평형킥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릎의 접고편에 따른 관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양면으로 꺾어야 하는 발목의 유연성 부족으로 꺾이지 않아 발등으로 차는 사례 등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평형킥으로 이동하는 회원 두 분의 킥을 보면 물속에서 안정적으로 차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평형킥은 자유형과 배영과 달리 수면이 아닌 물속에서 발을 차야 물을 최대치까지 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두 회원님의 다리는 물속에서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고관절과 발목의 유연성 부족입니다. 대부분 평형킥이 느린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릎을 접어 발 뒤꿈치가 엉덩이 가까이 올수록 더 강한 탄력으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현재는 무릎을 살짝만 접어서 바로 차고 있는 모습. 한 방을 밀어도 몸이 쭉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회원님의 특징은 평형킥이 물 밖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빨리 차는 이유는 안 차면 내 몸이 가라앉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 자, 발바닥이 물 밖으로 지금 나오는 모습이죠. 이러면 허공에다가 차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속에서 차야 발이 수면까지 나오게 되면 물을 효율적으로 밀지 못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다리를 물속에서 가라앉아 차기 위해서는 머리를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머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몸이 잘 뜨는 사람들은 머리를 들어 다리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킥을 차는 방향은 아래쪽 뒷 방향으로 설정을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찰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팔과 다리 콤비네이션 혼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들 장거리 평형의 자세와 단거리 평형의 자세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아시나요? 평형을 만약 멀리 간다 400m 이상으로 기준으로 할 경우 물속에 들어가는 깊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글라이딩을 길게 가져간다면 팔을 당기는 동작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보통 우리가 평형을 속도보다는 앞사람과의 간격, 그리고 자유형 이후 휴식 차원에서 자주 활용하다 보니 대부분 느리면서도 길게 하는 자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영상은 선수들의 평형 단거리 자세인데 확실히 수면에서 가까운 상태에서 글라이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다음 두 분 자세를 보겠습니다. 평형킥이 불안정할 경우 상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생기는데요. 발차기 이후 물거품이 꽤나 나오는 모습입니다. 발등으로 눌러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저병킥의 웨이브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결국 허리의 길까지 되면서 엉덩이도 올라갔다 내려가는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 평형에서 웨이브를 넣어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짧고 간결하게 가야 됩니다. 길어진다면 저병킥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만 연습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연습하면 된다. 유연성과 근력이 부족할 경우 남들보다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기초적 부분만 연습을 할 때 과연 온전한 심리 상태로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반복적 행동만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기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 되는 부위를 들 때까지 연습하는 것도 관절과 유연성이 버텨져야 가능합니다. 물론 심리 상태도 온전하게 말입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그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대신 다른 강점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 되겠죠. 사용하는 근육이 다양해져 관절의 부담감을 줄일 수도 있고 다음에 다시 기본기를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고 점점 실수를 줄여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평형의 시선 처리 보겠습니다. 상체를 올리는 순간 나의 시선은 정면, 그리고 머리를 숙일 때는 멀리 있는 바닥을 보시면 됩니다. 머리를 숙이는 타이밍이 지금 살짝 빠르죠? 팔을 모으기 전에 이미 머리를 숙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머리 숙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머리 숙이는 타이밍은 팔을 뻗을 때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을 때 완전한 바닥이 아닌 멀리 있는 바닥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머리를 숙이는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숙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상체가 너무 올라오지 않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추진력이 부족해집니다. 물속에서 팔 한번 다리 한번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는 팔 동작까지 출발 평영 스타트는 좋습니다. 자, 손끝선이 지금 직선이면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머리를 숙여 유선형 자세를 만든다면 좋겠지만 현재 머리 숙임은 손끝이 위를 보고 있어 유선형 자세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머리 숙임이지만 선수는 찌를 때 머리가 정확히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평행에서 웨이브를 타는 것은 또 굉장히 짧으면서도 순간 속도를 올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팔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웨이브를 하게 되면 평형은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병 같은 경우 힘이 들기 때문에 긴 웨이브를 사용하지만 평형은 호흡이 자유롭고 비교적 체력 안배가 가능하기에 고의적으로 웨이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웨이브가 기록이 더 좋을 경우에는 채택하는 것이죠. 수영 자세를 기록 측면으로 본다면 평형을 할 때 머리를 숙여 유선형 자세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수할 것 아니고 기록에 대한 목적이 아닌 평형이라면 자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내기 위해 이상적 자세의 평가는 지금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굉장히 평형은 편해 보입니다. 머리는 똑같이 숙이지만 팔이 머리 밑에 있으면 어깨에 부담이 없고 편한 자세 글라이딩은 될 수 있습니다. 유선형 자세를 만들면 유독 어깨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병원 가는 것보다 낫죠. 다만 선수들이 기록을 내기 위한 평형 자세와 내가 편하게 하고 있는 평형 자세가 무엇이 다른지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할 말이 생깁니다. 누가 네 자세 이상하노 하면 콧방귀를 끼고 응 알고 있어 하면 됩니다. 아, 두더지 뿅망치가 생각납니다. 오락실에서 다들 한 번씩 해봤잖아요. 자, 올라올 때는 무조건적으로 높게 올라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앞쪽으로 미끄러지면서 45도 대각선 위로 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팔로 당기는 상체 힘이 중요하겠죠. 최근 선수들의 평형을 분석하면 과거 킥에 의존을 많이 했지만 팔을 당기는 기술적 측면도 중요시 여겨 고무밴드를 활용하여 최근에는 상체 힘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여기서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팔꿈치를 완전히 펴야 쭉 뻗는 글라이딩이 나오며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킥 이후 차렷 자세로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저변킥을 한 번 더 차는 모습인데요. 두더지 뿅망치가 생각나는 현이 출발합니다. 점점 가까이 올수록 왜 물이 제대로 안 잡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을 순간적으로 당길 때 주먹을 쥐는 습관이 보이는데요.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물이 잡힐 경우 살짝 오므리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은 물을 많이 잡지 못하는 손의 자세를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주먹 쥐면 안 됩니다. 그리고 킥 이후 왼발이 한 번 더 차는 모습, 저것을 묶을 수도 없고 웃잡힐까요 진짜.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평형은 발차기만 잘 차도 7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이 개입되는 순간 남의 발이 돼버리면 킥을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사라지겠죠. 열심이라는 기준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결국 결과입니다.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돼.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열심이라는 말보다 영상을 통해 다리가 안 잠기고 있구나, 머리를 더 숙여서 빠르게 더 도전하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본인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본인이 가장 잘 알아야 되지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그냥 말만 열심히만 됩니다.
과거 저 역시 열심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세월이 흐르고 느끼는 것은 결국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연습 과정에서 열심이라는 자기 합리화만 강할 뿐 문제 해결 능력은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수영은 반드시 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평형킥, 손이 개입되면 더 어려워지는 평형. 자신의 최대 약점을 알고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